이번 시간에는 접선과 곡선에 대한 정리,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우리가 증명할 게 롤의 정리라고 해서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곡선과 미안합니다. 곡선과 직선에 대한 정리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언제만 쓰죠? 직각 삼각형에서만 쓰는 거잖아요. 근의 공식 언제 쓰죠? 2차 방정식에서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하잖아요. 고등수학 내에서. 알겠죠? 전체 수학에선 사실은 3차, 4차의 근의 공식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그러니까 사용할 때 뭔가 특별한 놈이 있는데 이름까지 따로 붙여놓은 거 보면 자주 사용하려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롤의 정리는요, 곡선과 직선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곡선과 직선에 대한 관계가 있어 롤의 정리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직각 삼각형이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지 하고 완전히 같은 레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곡선과 직선에 대한 정리예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곡선과 직선에 대한 정리. 이걸 우리가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먼저 롤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요. 증명할 텐데 식으로도 증명해보고 그래프로도 증명해볼게요. 근데 직관적으로 보기 편한 건 그래프가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그래프로 증명한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식으로 아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먼저 확인할 게 롤의 정리가 정리니까 닫힌 구간 A하고 B에서 연속이래요. 그리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이래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F의 A의 값과 F의 B의 값이 같은 함수인 함수 F의 X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fx가요. fx가 이 조건, 이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우선 조건부터 한번 살펴보죠.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죠? 끊김없이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인 거고요.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그런 건데 우선 첫 번째, 선생님 왜 얘는 열린 구간이고 미안합니다. 왜 얘는 닫힌 구간이고 왜 얘는 열린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자네들한테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건 좀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상에서도 그냥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너무 찜찜하니까 내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해에 근접할 수 있도록은 설명할게요. 아무튼 그래요. 얘가 연속이고 얘가 미분 가능이래요. 그러니까 우선 양 끝점을 보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 양 끝점을 봐야 되냐면 양 끝에 함수값이 같다는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 함수값이 같으려면 얘가 당연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린 구간인 거니까 양 끝에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아예 생각을 안 할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선 연속이고 미분 가능인 거니까 당연히 부드러운 곡선이어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첨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양 끝에서 부드러운 곡선이니까 예를 하나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기에 한번 그려? 좋아요. 그래프가 이런 부드러운 곡선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쪽이 A래요. 그리고 이만큼이 B래요. 뭐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함수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닫힌 구간, 여기 함수값을 확인해서 닫힌 구간인데 우리는 여기 뒤쪽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미분 불가능인데 이건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 함수값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말인 거고요. 뭐 얘가 여기에 뭐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도 여기 양쪽은 신경 쓰지 않을래요.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fx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한번 살짝 보시죠. 그리고 이제 얘 지워요.
아무튼 얘가 돼 있으면 아까 그 그래프가 머릿속에 살짝 있으면 되고요. 인 함수 fx가 이 점을 만족한대요. f'C가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 in C가 이렇게 쓸까요? 그렇죠? 적어도 하나 존재 다시 좀 쓸게요.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해요. 이게 이제 롤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또 제한 범위가 있는데요. C는 A와 B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대요. 그리고 내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양 끝값으로 중간값을 유추합니다. 됐어요? 아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지수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양 끝값으로 중간값을 유추합니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수원에서 했던 그 생각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중요합니다. 양 끝값으로 중간값을 유추해서 어림 잡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먼저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식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보시죠. 먼저 증명 1. 그래프. 사실은 그래프는 증명한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첫 번째 확인할 건 이래요. 먼저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을 한번 살짝 봅시다. 뭐 이렇게 돼 있대요. 양 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대요. 얘가 A 값이고 얘가 B 값인데 조금 휘었어요. 얘가 F의 B의 값이고 얘가 F의 A의 값인데 지금 이런 모양이래요. 미분 가능하고 부드러운 곡선이면 되니까 이렇게 쭉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A와 B 사이에 F'C가 A와 B 사이에 F'C가 0이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대요. 무슨 말인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C점이 존재한대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보시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예요. 보이세요? 이쪽으로 가면 얘도 양수예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양수는 양수인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중인 거죠? 아래로 내려오는 양수예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이게 음수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얘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양수가 되다가 반드시 중간에 음수가 되려면 최소한 한 군데는 F'C가 0이 되는 지점이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좌표를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X값이 C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 사이에 C가 이렇게 반드시 한 군데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 그래프로 증명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래프는 어떠냐고요? 한 번 더 해보죠. 이번엔 동일하게 그래프가 내 마음대로 그려요? 뭐 이렇대요. 됐어요? 드르륵 X는 A 그냥 X 안 써도 되죠 이제. 그치? 이렇게 쓸게요. 지저분해졌어요. 깨끗이에요. 잘 보라고. 그렇잖아요. 얘가 A래요. 드르륵 얘가 B래요. 그리고 양쪽에 함수값이 같대요. 얘가 F의 A가 되고요. 얘가 F의 B가 돼요. 두 놈이 같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벌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양수인데 여기서는 음수인데 사이에 0이 되는 지점이 한 군데 있어. 그럼 여기만 있어요? 아니죠. 여기는 음수인데 여기는 뭔데? 양수인데 음수에서 양수가 되니까 여기도 한 군데 또 존재할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여기도 그럴 것이고 여기도 그럴 것이고 얘는 몇 군데 존재하는 거지? 네 군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얘를 이렇게 해요. 따라락 비슷해요. 드르륵 따라락 따라락 그래서 얘를 C1 장난치냐고? C2 C3 C4 이렇게 돼 있는데 요놈이 이 사이에 이렇게 4개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디귿. 이번엔 한 번 더 그려보죠.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대요. 이번엔 극단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수함수 드르륵 또르륵 얘가 오늘 비슷한데요? A, B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함수값 F의 얘가 상수함수라고 보죠. 얘는 F의 B 되는 거니까 이번엔 여기 있는 이렇게 모든 점들이 다 F'C가 0이 되는 지점인 거니까 이거 해야 돼? 저 해요. 어디 갔어? 노란색. 새거 노란색. 그래서 다라락 C1, C2 땡땡땡땡땡땡땡땡 무수히 많은 놈으로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어찌됐건 부드러운 곡선이고요. 선생님 얘는 부드러운 곡선이 아닌데 얘는 1차니까 그냥 0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놈하고 요놈 확인해보면 무수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왜 적어도 하나 또 왜 A와 B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지 C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했어요. 첫 번째 증명이었습니다. 보시죠. 그러면 증명 2 식으로 해보죠. 얘는 재활용? 좋아요. 증명 2 이번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식으로 한다뇨? 한번 보세요. 얘 확인해보면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잖아요. 그리고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미분의 정의를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의 정의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연속의 성질, 연속의 정의, 미분의 정의, 미분의 성질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러니까 식으로 처리해보면 얘는 역시 미분계수의 정의를 사용해요. 연속부터 쓸까? 좋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지워요. 연속부터 천천히. 얘가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갔어? 연속의 정의도 쓸 수 있고 연속의 성질도 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분 계수의 뭘 쓸 수도 있고 정의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미분 계수의 성질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놈들을 사용해서 증명을 식으로 합시다 하는 거예요. 설마 연속의 성질을 모르진 않죠. 연속의 정의가 뭐지?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은 거예요. 됐어요? 연속의 성질은 사칙연산을 연속하면 미안합니다. 연속한 함수의 사칙연산은 싹 다 연속인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됐어요? 얘 혹시 까먹었을까 봐. 그러니까 나는 얘를 쓰려고 하는 거죠. 먼저. 그래서 C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건데 걔가 반드시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리미트 X가 미안합니다. H가 이 사람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0의 오른쪽에서 올 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놈이 0인 놈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H에 우리가 무슨 점인 거지? C라는 점인 거잖아요. 불러봐요. F에 C 플러스 H에 마이너스 F에 A라는 값과 그 다음에 연속이고 미분 가능인 거니까 얘가 존재하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의 왼쪽에서 올 때 H분의 위에 올라가길 F에 C 플러스 H의 왜 FA야? 큰일 날 뻔했어요. 마이너스 F의 C 얘가 존재한다고. 선생님 왜 얘가 존재해? 여기 있잖아요. 가정이 미분 가능하다며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사이에 당연히 이것도 써야 돼요. C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됐어요? A와 B 사이에 C가 존재한대요.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fx가 연속함수인 거니까 연속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떤 거지? 같잖아요. 다시 한번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극한값인 거니까 분모가 0으로 가 분자가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얘가 C라는 놈이 최대 값이 돼요. 최소값일 수도 있고 아래로 가면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확인해 보면 F의 C가 다시 할게요. 이 그래프를 좀 떠올려 주세요. 알겠죠? 이 그래프를 떠올려 주세요. 그 C는 반드시 꼭대기에 올라가는 이 구간 내에서 최소값,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면 최대값 이렇게 되겠죠. 구간을 좀 짧게 잡으면. 그래서 확인해 보면 F의 C가 기억이라고 할까요? 칠판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화면상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나름 짜임새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고? F의 C가 최대나 또는 뭐 최소일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 베이스를 좀 깔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 구간 내에서 최대값이에요. 우리 얘만 봅시다. 그럼 얘가 최대값인 거잖아요. 그리고 얘를 보면 C 플러스 H인데 H가 0보다 조금 더 큰 쪽에서 오니까 얘가 무슨 극한인 거지? 우극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잘 될까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오는 우극한 값인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C가 최대값인 거니까 이놈은 이놈보다 무조건 작은 값인 거죠. 여기가 FC잖아요. 그럼 F 프라임 C 플러스 H는 여기 어딘가 있는 이 값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작은 값, 얘는 어떤 값? 큰 값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 값. 왜요? 연속이니까 극한 값은 무슨 값하고 같다고? 함수 값하고 같다고. 근데 H가 0의 오른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C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데 C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전체 함수 값이. 한 번 더. C가 0보다 조금 크니까 이놈 전체가 C보다 약간 에서 오는 놈인데 C보다 약간 큰 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극한은 절대 C는 될 수는 없고 C에 무한히 가까이 가긴 가는데 그 값에 딱 밀착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가까이만 가는 상태인 거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는 상태의 함수 값을 보면 얘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수? 작은 수. 얘는 어떤 수? 큰 수. 작은 함수 값, 큰 함수 값. 작은 함수 값에서 큰 함수 값을 빼면 분자 전체는 무슨 수가 되죠? 음수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얘를 봐요. 선생님 얘 0 아닙니까? 아니에요. 0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럼 0보다 큰 수예요? 0보다 작은 수예요? 0보다 조금 큰 수에서 오는 거니까 얘는 양수가 돼요. 됐어요? 양수가 돼요. 그러면 위에 있는 얘 분자도 똑같을 텐데 얘가 무슨 수인 거지? 음수인 거잖아요. 동일하지 뭐. 이번엔 얘는 이쪽에서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찌글찌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함수값 입장에서 보면 얘가 최대가 될 테니까 이놈이 작은 놈에서 큰 놈 빼니까 여전히 음수인 거죠. 문제는 아래 얘예요. 얘를 보시면 조금 이해해 보세요. 0보다 작은 숫자니까 음수예요, 양수예요? 음수인 거예요. 0은 아닌 거예요. 0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인 거지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모에 쓴 거잖아요. 그럼 얘는 전체 음수예요. 근데 이런 놈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왜요? 미분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양수분의 음수하면 얘 전체 무슨 수지? 음수. 얘는 음수분의 음수하면 양수. 그럼 음수가 하고 양수가 같은 놈이 반드시 생긴데 음수하고 양수가 같은 숫자는 딱 하나 있다고. 그래서 이놈 전체 0입니다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잖아요. 음수하고 양수가 같은 놈이 반드시 존재해?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 같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마이너스 0과 플러스 0은 같은 거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롤의 정리를 하나 했어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한 번 더. 양 끝에 함수값을 보기 위해서 양 끝에 연속이었어요. 그쵸?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미분인데 양 끝은 보지 않으니까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이었어요. 그리고 양 끝에 함수값이 어때야 된다고? 같을 때만 적용될 수 있는 게 F'C가 0인 지점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대요. 그렇죠. 그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워요. 한 번 더 지워요. 좋아요.
좀 깨끗이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활용. 네. 평균값의 정리입니다. 아, 너무 붙었어? 재활용하기 어렵네요. 평균값의 정리. 됐습니까? 평균값의 정리는 좀 중요해요. 롤의 정리보다 사실은 평균값의 정리가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중요합니다. 역시 증명해 볼게요. 알겠죠? 똑같이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앞에 함수가 있는데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그 다음에 F의 X가 있는데 얘가 연속이에요. 앞에 그놈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죠? 됐어요? 그리고 양 끝에 A, B에서 미분 가능이에요. 그런데 아래 얘가 없어요. 됐어요? 아래 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얘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앞에는 F의 A가 F의 B하고 같은 놈이었는데 이번엔 이런 놈을 살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수업 중에 강조하는 거 기억나세요? F의 A하고 F의 B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롤의 정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 두 개를 지금 뭐 잡고? 그렇지, 불러봐요. 기준 잡고 뭐 하고 있는 중인 거지? 분류해서 전부 따지고 있는 중이에요.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양 끝에 함수값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특수한 경우에 같은 거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지금 생략돼 있는 경우인 거죠. 한번 볼래요? 그래, 지우죠. 뭐 이렇게 생략돼 있는 이런 경우. 얘는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된 거. 이해되세요? 그러나 얘도 함수 그래프를 기준 잡고 분류하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in f x이면 이렇게 된 거죠. 뭐가 만족되느냐? 지금부터 중요해요. f'의 c가 b-a 분의 f의 b의 마이너스 f의 a인 g점이 인 c가 이렇게 할까요? c가 적어도 하나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의 정리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뒤에는 얘가 어디서 많이 본 놈 아니에요? 평균 변화율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얘는 뭐죠? 도함수? 그렇잖아요.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사실 알고 보면 무슨 값? 극한값 이렇게 된 거죠. 미분값하고요. 평균 변화 이런 거 똑같아졌고요. 그럼 평균 변화를 구하려면 또 뭐를 구하는 거지? 미분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값의 정리,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사이값의 정리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샌드위치 정리하고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됐습니까? 말이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미분한 그 값이 평균 변화랑 같아지는 그 지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미분한 놈을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이제 또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증명하기 전에 하나 중요한 거 정리해 보려고 해요. 한번 보시죠. 됐어요? 정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뭘 정리할 거냐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극한 값을 구하는 걸 좀 계속 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수업 중에 설명하기를 이렇게 극한 값의
의라고 그냥 했었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이건 설명을 위한 거예요. 받아들여 주세요. 극한값에 정의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위아래 분모가 0으로 가. 물론 극한의 성질도 들어가요.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반드시 분자도 0으로 가. 뭐 이런 거 사용해서 했던 그게 극한값의 정의예요. 즉 무슨 분해해서? 인수 분해해서. 됐어요? 인수 분해해서. 위아래 똑같은 놈이 있으면 예외점을 약분해서 극한값을 함수값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극한값의 정의를 사용해서 한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식이었는데요. 미분 개수의 정의로 우리가 도함수값을 구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미분 개수의 정의가 뭐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한 번 더. 미분 개수의 정의가 뭐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에 했던 게 식을 변형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식을 변형해서 위아래 넣어가지고 어찌됐건 식을 변형할 때 핵심은 델타 x 기억나세요? 델타 y 됐어요? 델타 x 델타 y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이 되면 거기다 극한 돌리면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해서 f 프라임의 x값 이렇게 해서 이놈을 유도했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무슨 값인 거지? 극한값이에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데 새로운 게 하나 더 들어간 거죠. 무슨 값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면 미분을 찾을 때 무슨 변화를 찾으면 된다고? 평균 변화율로 찾으면 된다고. 그럼 평균 변화율을 찾으면 미분값을 찾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f 프라임의 c가 뭐라고? b-a분의 f의 b의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되는 얘가 무슨 변화율인 거죠? 평균 변화율을 극한값으로 또는 미분값으로 미분값이 극한값인 거니까 그렇죠? 극한값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자체가 극한값인 거죠. 그러니까 극한값을 직접 구할 수 없을 때 뭘 구하는 거지? 평균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극한값을 직접 구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 얘 때도 직접 구할 수 없었잖아요. 약분 이렇게 처리해서 했던 그놈도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얘도 너무 복잡하니까 미분계수 델타 x 델타 y 꼴로 변형해서 막 식을 만든 다음에 막 그렇게 우리가 정리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균값의 정리는 또 직접 구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얘를 직접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평균 변화율을 극한값으로 대신해서 처리합시다 하는 게 드디어 우리가 극한값 구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다 온 거죠. 됐어요? 그래서 평균값의 정리는 제법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명하죠. 동일해요. 그래프로 증명해보고 그 다음 또 뭐로 증명해보고 식으로도 증명해보고 먼저 증명 1 그래프 별거 없어요. 이번엔 양 끝에 함수값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함수가 뭐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뭐 내 맘대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지점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지점 A라고 하시죠. 이 지점 B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X 좌표에서.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만 봐요. 여기는 무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 놈인 거죠. 그냥 없애? 자, 없애요. 신경이 쓰여서.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냐고? 깨끗해야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대요. 그리고 얘도 지워요. 알겠어요. 화를 내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F의 A래요. 혼잣말이 침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계속 촬영해봐요. 혼잣말이 늘어요. 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가 f의 b의 값이랍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면 여기에 사이에 연결한 이름을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럼 얘가 평균 변화율인 거니까 평균 변화율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있는데 사이에 보시면 여기만 좀 이해해 보죠. 아래에 있는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다 보면 반드시 얘하고 같아지는 지점이 한 군데 존재하겠죠, 뭐 이렇게. 이해됐어요? 얘하고 얘가 평행한 이런 놈이 적어도 한 군데 존재하고요. 여기서 존재하면 어디서 존재하지? 여기서도 이렇게 존재하겠지 뭐.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적어도 두 군데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꾸불텅거리더라도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적어도 한 군데에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로 한번 증명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됐어요? 이해됐어요? 별거 아니네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어디 갔어요? 여기는 이 지점 있잖아요. 드르륵. 여기가 C1. 여기서부터 따라라. 여기가 뭐지? C2. C1과 C2 이 사이에 이번엔 두 개 존재하는데 한 개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꾸불텅 해버리면. 이해됐어요? 좋아요. 그래프로 증명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제 증명 두 번째 식으로 할 건데 식으로 할 때 그래프를 좀 같이 갖다가 쓰려고 이 그래프는 좀 지우겠습니다. 지워요. 그리고 얘도 좀 지워도 돼요? 얘를 지워도 돼요? 왜냐면 좀 그래프를 좀 제대로 해서 좀 자세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니까 얘도 지울게요. 그럼 얘만 쓰면 되겠네요. 얘만 써보죠. 다시 세팅, 칠판 세팅. 깨끗이 세팅. 샥샥샥. 힘들어라. 배고파라. 자, 보시죠. 먼저 평균값의 정리 한번 더 써봐요. 어떻다고요?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나 그냥 미분 가능이라고 그냥 붙이겠습니다. 양 끝은 보지 않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근 fx가 있다면 이놈이 f'의 c가 b-a분의 f의 b의 마이너스 f의 a 인 지점이 적어도 한 군데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존재합니다. 당연히 C는 B와 A 사이에서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좀 처리를 해보려고요.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우리가 쓸 게 또 이거예요. 연속의 정의, 성질, 미분의 정의, 성질 이런 걸 써서 얘를 만들어 내봅시다 하는 거죠. 해봐도 돼요?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면 좀 그래프를 같이 한번 유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따로 꼭 증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됐어요? 그리고 반드시 자기 거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요. 예를 들어 fx 좀 단순화 시켜요. 아래쪽에다 그림을 좀 그릴 거예요. fx가 이렇게 있대요. 이게 fx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하겠습니다. 얘가 g의 x예요. 써요. 얘는 y는 f의 x 그래프고요. 뒤에 있는 얘는 y는 g의 x 그래프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두 놈이 한 점에서 저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두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난다고요. 그리고 보면 이 상태에서 이게 A 지점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지점 되는 거지? B 지점. 이런 상태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는 거예요. 됐어요? 요걸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가 교점인 거잖아요. 됐어요? 여기 아래다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릴 거예요. 교점인 건데 그 교점의 상태를 여기 옆에다가 다시 한번 표시해 보면 A일 때의 함수값과 B일 때의 함수값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F의
B 하고요. F, A 먼저 쓸까? F에 A하고 너무 칠판만 봐요? 괜찮죠? 못생긴 얼굴 안 보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칠판만 뚫어져라 보세요. F에 F라는 이 사람은 G지. 쓸데없는 하니까 틀리잖아. 다시 G에 A의 값이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의 함수값, 여기서의 이해됐어요? 그럼 또 하나 F에 B의 값하고 G에 B의 값도 어떤 거지? 두 개가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가 성립하는 거죠. 우리 지금 저 그래프를 뭘로 하는 거지?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저 그래프를 뭘로?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얘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놈을 살짝 한 번 더 쓰고 싶은데 그냥 할게요.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칠판이 작아서 작아서가 맞다고? 맞아요. 이렇게 뺀 놈이 몇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어요? 이 식이 전체가 만족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가 만족한다는 얘기는 앞에 이 뺀 놈의 새로운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F의 X의 마이너스 G의 X 얘 전체를 새로운 다항식으로 보는데 그 놈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다항함수니까 뺀 놈이 0이 되는 놈인데 이 놈을 이렇게 보는 거죠. H의 X는 뭡니다? 0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HX가 0이 되는 거니까 이 놈의 여기에다가 A 넣고 B 는 놈이 또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좀 천천히 할 테니까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X는 똑같으니까 여기에 A 들어가면 여기에, 여기 B 들어가면 여기에 얘가 이런 모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는 H의 X는 0에 뭐가? 근이 A하고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런 모양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양변을 미분해요. 왜 미분하죠? 생각해 보세요. 얘가 뭐라고? 미분 가능. 됐어요? 얘도 뭐라고? 미분 가능. 미분은 극한인 거잖아요. 수렴하는 극한, 수렴하는 극한. 뺀 놈을 새로운 함수, 극한으로 이해해. 그러면 얘 미분하면 각각 미분한 놈하고 같은 거잖아요. 도함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H'의 X를 해요. 미분을 왜 쓴다고? 미분 가능인 거니까. 자세히 할 테니까 다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H'의 X는 얘 미분하면 얘 미분해도 되는 거잖아요. 0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서 H'의 X를 다시 한번 봤더니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F'의 X의 마이너스 G'의 X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놈 꼭 좀 잘 확인해 놓으셔서 두 놈을 잘 비교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아무튼 이런 논리 전개 과정이에요. 근데 얘를 먼저 살짝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좀 이따 얘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근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이해해요. 또 이렇게 y는 h의 x를 그려요. y는 0을 그려요. 방정식의 근이잖아요. 한 번 더. 방정식의 근을 준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를 준 거지? x 좌표를 준 거잖아요. 교점 x 좌표가 뭐라고요? a, b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놈이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뺀 놈을 새로운 함수로 인지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얘가 교점 x 좌표인데 그놈이 좀 비슷한가 모르겠는데 뭐 이해해 주세요. 얘가 a고요. 얘는 완전히 다르네. 얘가 b. 맞춰서 그려? 좋아요. 맞춰서 그려. 맞춰서 그려. 맞춰서 그려. 선생. 좋아요. 얘가 따라라. 얘가 따라라. 여전히 같은 x 좌표인데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로 할까? 이렇게 하죠. 빨간색.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y는 h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우리 이 상태를 놓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 상태를 놓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좋아요. 근데 여기 봤더니 사이에 A와 B 사이에 여기가 이놈이 되는 놈이 그대로 내려와서 이 지점 C점에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런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제 칸이 없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세팅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얘가 만족이 되는 거니까 양변을 미분하는데 그 미분되는 전체 0이 되는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대. 여기 보세요. 또 해야 돼요. 예를 보면 hx가 0인데요. 이게 써요. 좋아요. h의 x는 0이고요. 확인해 보세요. h의 a의 값이 0이고요. h의 b의 값도 몇인 거지? 얘도 b를 넣었을 때 a를 넣었을 때 몽차장 0인 거니까 두 개의 함수 값이 같은 거 맞아요? 맞잖아요. 얘도 0이고 얘도 0인 거니까 양 끝에 함수 값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면 y는 h의 x라는 놈이 있는데 이 y는 h의 x라는 놈은 여전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에요. 왜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 둘 다 사칙 연산에 대하여 그대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인 거니까 hx도요. 얘가 닫힌 구간 써? 좋아요. 얘가 a, 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열린 구간 a, b에서 여전히 미분 가능인 거예요. hx 얘 전체가. 그렇잖아요. 됐어요? 성질에 따라서. 미분의 성질, 연속의 성질에 따라서 사칙 연산한 놈도 여전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인 거니까 y는 hx라는 놈이 연속이고 미분 가능인 거죠. 그리고 양 끝에 무슨 값이 같다고? 양 끝에 무슨 값이 같다고? 함수 값이 같으니까 h 프라임의 아래다 써도 되겠어요. 그렇죠? h 프라임의 c가 0인 지점이 반드시 존재해요. 이해되세요? 분명히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사실은 무슨 정리인 거지? 롤의 정리예요. 이해되세요? 롤의 정리에 따라서 H'의 C가 0인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한번 살짝 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다 왔어요.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해되세요? 이해시키려고요. 그러니까 H'C가 0인 지점이 존재하니까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한 다음에 양변 미분한 다음에 0인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의 C가 0인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H'의 C란 얘기는 미분한 다음에 C를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이 F'의 C 마이너스 G'의 C가 0인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놈인 거니까. 그러니까 예식을 처리해보면 결국 이렇게 된 거죠. F'의 C하고요. 이게 G'의 C하고 같아진답니다 해서 여기까지 결론이 내려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럼 G'의 C가 뭔지 봤더니 GX가 이 파란 선인 거잖아요. 그럼 이 파란 선은 뭐의 방정식이냐면 직선의 방정식인 거니까 이 파란 GX의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더 써야 돼요. 칸이 없는데 나 여기 앞에다가 쓸게요. 알겠죠? 그래서 GX를 살펴보면 비읍,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가요? 마지막이에요. 한 칸이 부족하네 이거. 마지막 리을. G에 X란 놈은 점 몇 개 준 거지? 점 2개 줬으니까 직선의 방식 만들 수 있다고. 불러봐요. 기울기 B-A분의 F의 B의 마이너스 F의 A고요. 한 점은 아무 점 잡죠. 뭐 앞에 있는 점 잡아요. X 마이너스 A의 플러스 F의 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얘를 뭐 한다고? G 프라임 한다고. 그러면 이 전체를 미분한다고. G'이 C인 거니까 미분한 다음에 C를 넣으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 전체는 X에 대한 몇 차식인 거죠? 1차식이잖아요. 한 번 더 보세요. 전체가 X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1차식 미분하면 뭐 되지? 3X 미분하면 3, 6X 미분하면 6, 8X 미분하면 8,
B-A에 F의 B-F의 A, X 미분하면 뭐 되지? B-A에 F의 B-F의 A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G'의 C의 값은 항상 얘가 없어지는 이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럼 G'C가 항상 얘인 거니까 F'C와 G'C가 같은데 G'C가 항상 얘야? 그럼 F'C가 B-A분의 F의 B-F의 A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좀 길게 왔는데 나처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나 꼭 이해시키고 싶어서 좀 꼼꼼히 따졌어요. 그러나 생각은 항상 이래요.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니까 나는 연속의 성질 쓸 수 있어. 미분 가능, 미분의 성질 쓸 수 있어. 연속의 정의 쓸 수 있어. 미분 가능의 정의 쓸 수 있어. 그거 가지고 다 꼼꼼히 따져본 거죠. 단지 요것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됐어요? 많이 했던 그 방법이라고. 방정식의 근이야? 교점의 무슨 좌표야? X좌표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얘가 A니까 얘도 A고 얘가 B니까 얘고 B가 얘가 C면 얘도 C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좀 길었는데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값의 정리까지 좀 설명을 해봤어요. 지워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정리에 대해서. 자, 이제 세 번째. 지우죠. 재활용 안 할래요, 이번에. 자, 세 번째 봅시다. 평균 값의 정리의 응용. 이것도 좀 중요해요. 자, 먼저 하기 전에 하나만 좀 살짝 이건 참고인데 우리가 지금 평행한 평행선 있잖아요. 평행선의 사용에 대해서 좀 몇 개 정리를 좀 해놓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그거 살짝만 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선이 있대요. 이 직선하고 위에 점 A하고 B가 있대요. 그러면 점 두 개면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 거니까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있대요. 좀 위에다 해요. 그리고 얘를 L이라고 얘를 L-이라고 하죠. L과 L-가 서로 평행이래요.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저 다 아는 거예요. 여기 위에 점이 있대요. 여기를 C1이라고 해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죠? 같아요. 여기를 C2라고 해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 어떻죠?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C3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어떻죠? 넓이가 모두 같은 거잖아요. 넓이가 왜 같죠? 선생님 왜 같다니? 얘를 무슨 변 삼고? 밑변 삼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뭐 삼아서 높이 삼아서 해보면 넓이가 몽차장 같은 건 맞지 뭐 맞아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살짝 또 한번 해봐요. 응용해보면 그래서 얘가 높이 h에 해당하는 거예요. 됐어요? 만약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 점에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지? 여기서 평행선을 하나 그어요. 됐어요? 평행선을 하나 그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에 해당하는 거지? 높이 h에 해당해요. 만약에 어떤 점이 이번엔 여기 찍혀 있대요. 그러면 이 세 점 가지고 사이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역시 무슨 선을 그어요? 평행선을 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 뭐가 되죠? h가 돼요.
됐어요? 하나 더 할까요? 하나만 더 해봐요. 어떤 점이 이렇게 있대요. 여기 찍었나? 이번에 여기다 찍을까? 이 점이 여기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서 역시 만들면 삼각형의 넓이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평행선 하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해가지고 이 넓이가 계속 아래에 있는 밑변이 고정돼 있으니까, 됐어요? 밑변이 이렇게 고정돼 있으니까 높이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 할 때 평행선이 좀 많이 사용이 돼요. 도형의 높이 할 때 기억해 두시면 어떤 한 점의 높이를 찾으래요. 그럼 항상 무슨 선을 그어? 평행선을 그어요.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높이 값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요. 최단거리니까 그렇습니다. 보시죠. 지워요. 너무 진하게 찍혔어요. 자. 좀 깨끗이 지웁니다. 자, 그래서 평형값의 정리의 응용은요, 보통 최대 최소에 많이 사용이 돼요. 선생 최대 최소라니 보세요. 그래서 제법 많이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선과 직선의 최대 최소 확인할 때 아주 많이 사용이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보죠. 이렇게 곡선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뭐 fx 이런 거 아니에요. 얘가 직선이 있대요. 그러면 이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점하고 이 직선의 최대 거리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최단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삼각형을 설정하죠. 이렇게 돼 있대요. 여기가 A래요. 여기가 B래요. 그럼 이 위의 점에서 어떤 한 점을 찍어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되겠죠? 왜요? 밑변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면 높이를 찾기 위해서 얘하고 뭐? 평행하다고? 기울기가 같다고? 기울기가 같은 지점을 찾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접점이 되는 거죠. 접점. 이렇게. 그러면 그 접점에서 내려 그으면 각도가 90도가 되니까 제일 거리가 멀 거고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평균값의 정리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돼요. C라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C 지점인 거니까 이 기울기가 F'의 C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처리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F'C가 이놈의 평균 변화율 B-A,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합시다. B-A분의 F의 B의 마이너스 F의 A 이렇게 되는 지점을 찾으면 그게 최대가 되는 높이. 그럼 이 점을 찾았어? 그럼 점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 직선까지의 거리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접선과 어디까지의 거리? 미안합니다. 접점과 직선까지의 거리. 이거 찾으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됐어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이번엔 얘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위로 하는 거 했으니까 이번엔 아래로 하는 거 할까요? 아래로 하는 거. 이번엔 이렇게 돼 있대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위에 또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점은 이 직선 위의 점하고
언제 뭔지 모르지만 바로 최소가 되는 바로 그 점이 있겠죠. 그렇죠? 제일 거리가 가까운 점이 반드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역시 얘하고 똑같은 무슨 선을 그어요? 평행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래서 평행선 그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몽차전 같으니까 꼭 이 접점에서 얘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역시 무슨 점에 해당하는 거지? 접점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접점. 됐어요? 그러면 역시 또 직선에서부터 똑같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돼요. 동일하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죠. 얘도 지워요? 좋아요. 곡선의 대표가 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을 배웠고, 그러니까 얘 하나 더 해보죠. 원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직선이 있대요. 됐어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뭐 이렇게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원이 약간 독특해요. 원을 원으로 인지하려면 원의 정의를 써요. 원의 정의는 뭐지? 중심에서부터 어떤 한 정점, 그걸 중심이라고 하잖아요. 정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거니까 항상 중심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 그으세요. 이해됐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면 쭉 내려 그어서 각도가 90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외부의 직선인 거니까. 그리고요, 확인할 건 이래요. 요 놈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인 거니까 만약에 뭐 이런 거죠. 여기에 A가 있대요. 여기에 역시 B가 있대요. 또 여기 위에 점인 거니까 뭘 만들면 되지? 또 삼각형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얘가 최소의 넓이인 거잖아요. 얘가 최소의 높이가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최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어보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요. 찍을. 그냥 옆에다가 그려요. 뭐 받아들여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나? 찍을. 잘 됐어요. 그럼 얘가 최대일 때에 뭐가 되죠? 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얘가 반지름 R에 해당해요. 그리고 얘는 중심을 찾으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이 높이를 찾으려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라고 할까요? 이 전체가 D인데 D에서 R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D에서 R을 빼면 최소 높이가 되겠죠. 최대 높이는 지름에다가 얘만큼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 찾는 게 목적이라. 그럼 이놈의 높이를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또 해? 또 해. 색깔 다 썼어? 그럼 흰색. 얘의 평행한 얘를 그어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얘의 평행한 얘를 이렇게 그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이제 그게 필요한 최대 최소값이 이제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선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선을 법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지? 접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잘 보여요? 얘도 수직인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얘는 접선. 그리고 얘는 뭐죠? 법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얘의 기울기를 알아. 그럼 나는 뭐의 기울기를 알지? 얘의 기울기를 알아. 그럼 난 얘의 기울기를 알아. 그러면 법선의 기울기를 알아. 그럼 법선의 기울기를 알아? 나는 이 점의 좌표를 알아.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법선이 좀 쓰이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문제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혼돈스러울 수 있잖아요.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적용해 볼 텐데 아무튼 우리 오늘 3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뭐의 정리? 롤의 정리. 두 번째 함수값이 같을 때. 두 번째 평균값의 정리, 함수값이 다를 때. 세 번째 평균값의 정리의 응용, 최대 최소, 평행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찾아내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좀 길었는데 증명하는 거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세요. 한 번 더. 증명하는 거 그냥 허투루 넘기지 마세요. 그게 진짜 수학 실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길 바라고 스스로 유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